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 내년 총선 출마를 다시 한번 시사했다고 합니다. 마음을 거의 굳혀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6면입니다. 자,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응? 웬 돌이에요 또.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 사실상 총선 출마 굳힌 듯. 자, 지난 6월 서울대에서 파면이 됐죠. 그러면서 학자로 돌아가는 길은 봉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로 돌아가는 길은 이미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돌을 들겠다. 돌 하나 정도는 나도 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얼마 전에도 출마를 시사하긴 했어요. 이때 나온 단어는 명예회복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좀 점잖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돌, 명예회복 발언 들어보시죠. 출마 안 하십니까?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소명과 해명이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 개인의 명예 회복이라거나 개인의 분노를 풀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현재 윤석열 정권에 하는 각종 그 산무의 행태, 그 다음에 민생 경제 파탄 상황은 해결해야 되는구나. 거기에 일조는 해야겠다라는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눈에 띄는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돌을 들겠다라는 건데, 지난번에는 뭐라고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출마했을 때는 대선 출마 선언했을 때죠. 이때는 죽창가를 다시 울린다. 죽창을 들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돌을 들겠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돌 많이 드시면 좋겠고요. 조국 전 장관이 돌을 들어서 입시비리 신당 이런 거 만드는 게 국민의힘 총선에서는 큰 호재죠. 그냥 조국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신당 만들고 용해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공안 귀빈 신당 만들고 이런 온갖 떴다방 같은 신당들이 난립하면 일시적으로는 정치 혐오 정서가 번지겠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서는 굳이 말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봤을 때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람이 당을 만들거나 출마하겠다는 것은 서로 당선이 되더라도 2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이어지면 바로 구속되게 되는데 국민의 세금을 낭비시키겠다. 그리고 1심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을 완전히 부정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예. 지금 국회법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어도 이 직위가 계속 유지되면서 월급이 다 나갑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이걸 개정해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만 나와도 국회의원 직무와 이 세비 지출을 중단시키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소모적인 논쟁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글쎄요, 상당히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략 난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난 대선 때도 소위 말하는 조국의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 그런 논란들이 많았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그 대선 때 패배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조국 사태가 꼽혔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긴데 앞서 우리 장해찬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 지금 현재 지금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국 장관이 그러니까 지금 이 전면에 등판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만들게 됐을 경우에 물론 지역구에는 후보를 낼지 안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비례대표를 아마 노리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을 때도 아무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략 난감이라는 생각이 들겠다는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돌 하나는 들겠다라면서 출마를 시사했는데 바로 어제 같은 날 역시 신당 창당 추진한다고 밝힌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가 나와요. 또 이번에는 일제강점기. 이번 총선에 윤석열 퇴진을 바라고 가장 선봉에 싸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퇴진당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일제하라 그러면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라는 대한 독립당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정권은 거의 이 나라의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그 이후 물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에 대한 미래와 비전을 같이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여러 세력과 같이 하겠다, 반윤연대 이런 얘기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와야죠. 이 윤석열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이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 얘기가 나왔다고 그래요. 아니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즉각 아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도 해명을 했어요. 네, 앞서 송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선봉이 되겠다며 내년 총선 때 비례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었죠. 예. 지난 토요일 자신의 신작 북콘서트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이원주 전 의원도 만났는데 더는 윤 대통령과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 뜻을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허허.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신당을 차린다면 반윤일 수는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퇴진 당과는 명확히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정치를 개혁하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개혁연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문을 열어두긴 했습니다. 이를 두고 어제 송 전 대표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당을 하거나 연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를 알고 세상을 아는 이 전 대표와 같은 합리적 보수와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렇게 좀 수위를 낮췄습니다. 글쎄요, 근데 당명이 윤석열 퇴진당. 이 국민의힘의 입장 안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 말을 들으면서 진짜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당을 만들겠다. 이 국민들한테 내는 메시지가 정치인으로서는 막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당을 만들겠다고 나오는 조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이 당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송영길 대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이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노하기 때문에 당을 만들겠다. 모아보면 딱 그 단어로 집중이 되거든요. 이런 이유로 당을 만든다는 거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요.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모두 재판 일단 송영길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고 이제 이번 주에 소환돼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지자들한테 모여줄 것을 호소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두 분의 입장에서는 의계인 최강욱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20년 총선 당시 기소돼서 재판 중이었던 최강욱 당시 전 비서관이 당을 만들었잖아요. 무슨 당 만들었습니까? 열린민주당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열린민주당에 그래서 비례대표로 해서 최강욱 의원이 국회로 들어왔고 지금 됐나요? 그 열린민주당 지금 있나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민주당으로 합당이 됐잖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분의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한 분은 지금 재판 중이고 한 분은 지금 곧 아마 지금 그 검찰 수사를 이제 소환을 당할 예정인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나름대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돌파를 하는 하나의 방안을 당시 2020년 최강욱의 사례를 아마 이렇게 참고를 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최강욱 의원이 그 임기 도중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는 바람에 원직에서 상실했죠. 원직을 상실했죠. 거의 뭐 4년 다 이런 돼서.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또 우리가 어쨌든 내가 뽑았던 의원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지금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 배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당장은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정치적 저항 이런 부분들의 명분이 더 커 보인 듯 합니다. 예. 뭐 이 이른바 떴다방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자 조선일보에 바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조선일보 8면 보시죠. 총선 특수노린 떴다방 우르르 쏟아질 채비. 자, 총선 때 신당 만들고 나중에 흡수 편입되는 열린민주당, 국민의힘도 잘한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중에 쟤네들도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아직도 못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돼요. 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정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그 최강욱 의원이 열린민주당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의원직 상실에 그때 이미 재판받고 그때 혐의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했고 됐고 하지만 지난 4년 그의 국회의원으로서의 행적은 그냥 유야무야 됐고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없는 게 된 겁니다. 또 있어요. 황운하 의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분도 이제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이제서 나와요.
특정 정당을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사례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와서 그런데 자, 양금 의원님 일단 이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지금 현재 양당 간의 위성 정당이라든지 또는 비례대표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거는 우리 당은 명확하게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정리가 된 반면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자기네들끼리 지금 합의가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 지금 위성 정당이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자체도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진보 정당의 그 비례 정당의 연합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외의 당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더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의 정치를 하겠다 이런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이렇게 이 비례대표 제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드는 데는 예. 다른 정치적 명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정치 정당을 두는 건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결국은 양당 체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못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번에 제가 21대 국회를 겪으면서 굉장히 분노한 지점이 뭐냐 하면 뭐예요? 검수완박 같은 거 할 때에도 이제 꼼수 탈당을 통해 갖고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어떤 법률안에 대해서 이런 위성 정당이 하나가 끼어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킴으로 인해서 사실은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기회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고 예.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보면은 비례정당 연합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좀 더 민주당의 야당의 어떤 형태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양당 체제보다 더 못한 정치적 형태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